본 채널은 인문학에서 널리 잘 알려진 명저서들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볼거리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은 운영자의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이상의 작품 날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이상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은 일제강점기 한국의 시인이자 소설가로, 그는 근대 한국 문학에서 매우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남긴 작가로 초현실주의적 기법과 상징적인 언어 사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은 1910년부터 1937년까지 생존하였던 한국의 시인, 소설가, 그리고 예술가로 일제강점기 시기에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본명은 김혜경이며 주로 초현실주의와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시를 썼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시집 오감도와 소설 날개가 있으며, 날개는 자의식과 고립감을 강렬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짧은 생애 동안 불안과 고통 속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갔으며, 그의 작품은 현대 문학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은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조선 총독부 내무국 건축가 기사로 근무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한국 자의식 문학의 선구자이자 초현실주의적 시인으로 1930년대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으나 27세의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자의식 문학은 주로 20세기 초반부터 중반에 걸쳐 나타난 문학 경향으로 인간의 자아와 내면, 세계에 대한 깊은 탐구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 문학 장르는 내면적 톡백, 주관성, 자아 탐구, 사회적 배경 등을 특징으로 주인공이나 화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중심으로 하며 자아인식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다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의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대표작인 날개는 1936년에 발표된 한국 근대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초현실주의적 기법과 독특한 서사 구조를 통해 일제강점기하의 시대적 고뇌와 인간의 자아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드러낸 작품입니다. 이 작품 날개는 그 난해함과 상징성으로 인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한국 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날개의 주요 줄거리, 서사 구조, 주제, 상징성, 문체, 그리고 시대적 배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날개의 주요 줄거리. 날개는 1인칭 시점에 내면 톡백 형식으로 진행되며, 주인공 나의 정신적 혼란과 방황을 중심으로 한 서사입니다. 줄거리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주인공의 방 안 생활. 소설은 주인공이 매춘부인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방 안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며 바깥 세상과 거의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일을 하기 위해 자주 외출을 하고 주인공에게는 일정한 돈을 주면서 경제적 지원을 하지만, 그녀는 주인공을 무시하고 그와 거의 대화하지 않습니다. 이 방은 주인공에게는 현실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그를 억압하고 가둔 감옥 같은 장소로 그려집니다. 두 번째 파트, 자아 혼란과 고뇌. 주인공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며 자아의 혼란을 느낍니다. 그는 나는 나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경제적으로도 매춘부인 아내에게 의존하는 상황에 대해서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또한 그는 아내가 자신을 속이거나 무시하고 있다고 느끼면서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 안에서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 방을 나선 주인공의 방황. 어느 날 주인공은 아내가 외출한 사이 갑작스레 방을 나서게 됩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면서 자유를 느끼고 스스로의 삶을 찾아 떠나려는 듯하지만 곧바로 혼란과 방황에 빠집니다. 도시를 헤매며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도망치려 하지만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주인공은 고층 건물 옥상에 올라가 자신이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는 그가 갈망했던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날개는 환상에 불과하고 그는 자유에 도달하지 못한 채 다시 현실로 돌아와 절망에 빠집니다. 소설은 주인공이 자신의 무력함과 한계를 자각하며 끝납니다. 주인공은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고 싶었지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임을 깨닫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좌절과 혼란 속에 남게 됩니다. 이는 그의 자아 붕괴와 자유에 대한 좌절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말입니다. 서사 구조. 날개는 전통적인 소설 형식을 따르지 않고 일종의 내면 톡백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심리적 혼란과 방황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며 외부 세계와의 구체적인 사건보다는 주인공의 내면, 세계가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야기는 나라는 1인칭 화자의 시점에서 전개되며 나의 정신적 고뇌와 자아의 붕괴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연속성보다는 단절된 형식으로 전개되어 독자에게 일종의 혼란을 주는데 이는 작품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와 연결됩니다. 3. 주제 분석. 자아의 혼란과 실존적 고뇌. 날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자아의 혼란과 실존적 고뇌입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느낍니다. 그는 나는 나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자신의 자아를 확립하지 못하고 결국 자아의 분열과 붕괴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자아의 혼란은 당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고뇌와 사회적 현실과도 연결됩니다. 주인공은 사회적 틀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지 못하고 내면, 세계로 침잠해가는 과정을 통해 실존적 고뇌를 드러냅니다. 사회적 억압과 인간 소외. 작품 속 주인공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로 현실 세계에서의 소외감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의 생활은 철저히 외부 세계와 차단된 방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일종의 감옥 같은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그를 억압하는 아내의 존재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적 분위기를 상징하는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 소외를 드러냅니다. 주인공은 아내로부터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으며 이는 그가 사회 속에서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비행과 자유에 대한 갈망. 날개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에서 날개는 중요한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주인공은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하며 이는 날개를 통해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는 현실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를 꿈꾸지만 그 날개는 결국 비현실적인 환상에 불과합니다. 날개를 단다는 것은 자유를 향한 욕망을 상징하지만 그 욕망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결국 주인공은 자신이 날아오르지 못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좌절하게 됩니다. 4. 상징성. 날개의 상징. 앞서 살펴본 대로 날개는 자유에 대한 갈망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 갈망의 불가능성을 드러냅니다. 주인공은 날개를 통해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그 날개는 그를 구속하는 족쇄와도 같습니다. 이는 주인공이 사회적 억압과 자아의 혼란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방의 상징성. 주인공이 생활하는 방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그의 정신적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상징적 공간입니다. 방은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의미하며 주인공이 느끼는 고립과 소외를 상징합니다. 그는 방 안에서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그 방은 그를 억압하는 힘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의 내면적 혼란을 드러내는 장소로 기능합니다. 아내의 상징성. 주인공의 아내는 작품 내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적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주인공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존재로 묘사되며 주인공의 자아를 억압하는 사회적 힘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주인공에게 경제적 의존을 강요하며 그를 더욱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는 일제강점기라는 정체성 없는 시대적 고뇌와 현실을 상징하는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 소외를 비판적으로 보여줍니다. 5. 문체와 기법. 이상의 문체는 매우 실험적이고 독특합니다. 그는 기존의 서사적 문법을 파괴하고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극단적으로 파고들어가는 서술 방식을 취합니다. 그는 초현실주의적 기법을 사용하여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독특한 문체를 만들어내었으며 이는 독자로 하여금 주인공의 내면, 세계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초현실주의적 기법. 날개는 초현실주의적 기법을 사용하여 현실과 비현실을 혼합합니다. 주인공의 의식은 현실과 환상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이는 주인공의 정신적 혼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초현실주의는 이 작품에서 단순한 기법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주인공의 내면적 방황과 실존적 고뇌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내면 톡백. 이상은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내면, 톡백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이 기법은 그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독자로 하여금 주인공의 내면,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게 합니다. 이는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자아의 혼란과 실존적 고뇌를 더욱 강렬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6. 시대적 배경과의 관계. 날개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 사회가 일제의 식민통치 아래에서 경제적 핍박, 정치적 억압을 받고 있던 시기로 이러한 어두운 시대적 상황이 작품의 주제와 깊이 연결됩니다. 주인공이 느끼는 자아의 혼란과 사회적 소외는
당시 한국인들이 느꼈던 무력감과 억압감을 상징적으로 반영합니다. 또한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적 현실에 대한 비판은 일제강점기하의 지식인이 느끼는 시대적 고뇌와 인간, 소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의 날개는 한국 근대 문학에서 매우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으로 자아의 혼란과 실존적 고뇌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중심으로 한 서사, 구조, 상징적 기법, 초현실주의적 문체 등을 통해 작품은 당시 시대적 고뇌와 인간 소외를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개는 그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에게 깊은 사유를 요구하는 작품으로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상의 문학적 실험과 철학적 탐구는 한국 문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날개는 그 대표작으로서 한국 문학사에 길이 남을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은 운영자의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